김충식 특검법. 아 김충식. 예. 아니 그러니까 김충식 씨랑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 거예요? 최혁진 의원한테 왜 좀 김충식 아무 씨가 관련이 없는데 네. 제가 작년에 총선 떨어지고 네. 진보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도 나가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민주연구원에서 부원장으로 이제 정책 만들고 하면서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의 이 괴물 같은 정권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계속. 근데 놀랍게도 여러 출구마다 꼭 김충식이 나와요. 그래요? 예, 정말 여러 창구마다. 지금 최근에는 이제 레거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열린공감 TV라는 곳에서 김충식의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그 다이어리나 이런 것들이 이게 정말 팩트일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삼부토건이라고 하는 조직, 예. 거기에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의 연결고리가 누가 그 뒤에서 배후 조종을 했을까? 들어가면 김충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충식은 최근에 자기가 직접 어떻게 얘기를 한 바가 있냐면 지난 부산 엑스포 있잖아요. 네. 부산 엑스포 이거 져준 거다. 예? 일부러 예. 날아가요? 김충식이 윤석열 대통령이 져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사우디가 제안한 게 있대요. 150억 불짜리 사우디 담수화 프로젝트를 한국에 연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오갔고, 근데 김충식의 얘기대로 일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MOU 체결한 것도 보여줘요. 삼부토건 등등과 사우디가 MOU 체결한 거. 150억이 20조잖아요. 20조 사업. 네. 그리고 그 담당 회사가 사우디 회사가 한국을 갑자기 해외 일본 방문을 변경해서 한국으로 왔다 갑니다. 그게 프라임 경쟁가의 보도까지 됐어요. 삼부토건 뭐 그러면서 거기 현대건설도 들어갔거든요. 김충식 그런 얘기해요. 삼부토건 해줬더니 현대건설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끼워달라고 하도 애걸복걸해서 자기가 넣어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해외에 20조짜리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갖다가, 그리고 그 말의 말미에는 뭐까지 나오냐면 MOU 문서도 다 있고요. 보여주고 결국은 이거 최종적으로 김건희가 다 해줄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충식이 물론 이제 여러 건이 지금 있다고 여러 창구가 예.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들 중에 뭐뭐뭐에 지금 연관이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삼부토건의 배후에 네. 김충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삼부 배후에. 예. 그다음에 통일교와 예. 윤석열, 김건희를 누가 연결했을까? 그것도 제가 의문점이었었어요. 권성동, 권진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김충식이었어요. 김충식이라는 사람 일본 태생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최은순의 내연남, 윤석열의 뭐 장인으로 통했던 사람이죠. 지금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나셔가지고 최은순과 이제 뭐 내연남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하는데. 네. 비즈니스야예 지금은. 그렇죠. 근데 네. 이 김충식이란 사람이 네. 통일교회 한국 지부장이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걸 추적을 해보니 실제로 문선명 그 통일교 전 그 창립자죠. 예. 그분하고 같이 있는 사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독대하고 있는 사진들이. 김충식이랑. 그럼요. 이거 뭐지? 그러면 통일교하고의 연결고리의 핵심은 여기였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최근에 특검법을 발의하고 김충식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 예, 직접 전화를 했어요. 네, 지금 예? 그래서 모신 예. 거예요. 예. 협박성 전화를 하셨어요. 네. 근데 거기서 통일교의 핵심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확인하게 된 게 예. 저는 김충식 씨한테 여기 이제 특검법에 들어가 있지만 어떻게 DMZ에 있는 국가 땅 8,000평을 누구로부터 분양받아서 거기에 당신이 무궁화 동산이 뭐 통일 동산이 이런 걸 조성할 수 있었냐? 정부는 전부 다 모르는 사안이라 그런다. 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거 다 행안부하고 통일부가 도와줘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거는 큰 프로젝트의 일부이고 대한민국 소령 출신의 정모 씨가 DMZ 인근의 1,100만 평의 부지를 나에게 와서 기증한다라고 하면서 1,100만 평이요? 1,100만 평이요. 서울 강남구만한 땅입니다. 1,100만 평. 네. 거기에다가 자기가 세계 평화의 도시를 지어달라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찾아보니까 네. 그 1,100만 평 중에 9만 평의 부지에다가 UN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겠다라고 김충식이 직접 사업 계획서를 설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화들짝 놀라고 소름이 돋은 게 지난번에 김건희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검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네. 압수수색 5번 조항이 뭐였냐면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UN 아시아 사무소 설치를 도와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김건희가 청탁한 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라 그랬어요. 그 부지 9만 평은 통일교 땅이고 1,100만 평 중에 일부이고 그 프로젝트를 하던 사람은 김충식이었고 실제로 통일교의 고위급 인사한 사람이 네. DMZ 인근의 통일교가 1,200만 평 정도의 부지를 가지고 있고 일부 매각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고성이나 이런 데 일부지만 그런 쪽에도 국가 땅 사이사이에 민간 땅이 있죠. 예. 그 땅들의 대다수가 상세불명의 일본인 소유라고 돼 있어요. 진짜요? 예. 등기부등본 봤습니다. 아니 상세불명의 일본인이 DMZ 인근의 땅을 살 수 있어요? 부동산에서 못 산대요. 불가하대요. 일본 사람이 어떻게 거기 사냐고 안보 지역인데 제1교포면 살 수 있답니다. 제1교포면. 그러면 그 활용 가치도 없는 땅을 왜 사냐? 네. 그랬더니 이야기를 누가 해주는데 나중에 만약에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국경선이 위로 올라가거나 하면 네. 그 땅이 이제 개발이 되겠죠. 예. 그때 개발 우선권은 정부 땅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은 사이사이 민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가 땅을 우선 저가에 매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제가 이때 어떤 게 굉장히 두려웠냐면 예.
윤석열은 내란을 위해서 국지전을 하려고 했죠. 예. 실제로 고성 일대, 양구 일대에서도 국지전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국지전을 유인하려고 했고, 그건 다 알고 계신 사실이죠. 양구예요? 양구 쪽에서도 양구 21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예. 경우에 따라서는 포사격을 한다라든가 나중에 북한이 그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최근 윤석열 정부 사이에. 과거에는 우린 북한이 남쪽으로 쳐들어올까 봐 방어진지를 쌌잖아요. 그죠? 예. 근데 북쪽이 남북 간에 연결돼 있는 철로를 폭파하고 남쪽에 전차부대가 올라오지 않게 방어진지를 쌌습니다. 네. 예. 그거는 북침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저쪽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전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고 내전을 기반으로 해서 국지전을 기반으로 해서 계엄과 영구 독재 상태로 가려고 기획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아파치 헬기를 띄운다라든가 무인기를 갖다 평양상공에 보낸다라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죠. 그러면 거기 매우 정황적 증거가 있는 그런 지금 거죠. 말씀하시는 그리고 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드러난 사실이죠.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시도라는 것이 예. 무인기를 보낸다거나 뭐 헬기를 예. 띄운다거나 이런 거 말고도 더 예. 추가로 뭐 양구 지역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병들이 그때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지기 전에 네. 다른 루트로 제보가 있었는데 군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네. 뭔가 전쟁이 벌어지는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거는 당시에 백령도 해병대원들이 보내왔던 제보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예. 1일, 2일 날 그런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제보를 가지고 제가 12월 3일 날 그때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는데 네. 열린공감TV의 정천수 PD하고 둘이 국회를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김현 의원실서부터 해서 김민석 의원실서부터 해서 한 6개 의원실들의 보좌진들하고 네.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2시부터. 두 가지 때문에 김건희 주술 관련된 자료들을 다 찾아냈고 그걸 정리한 걸 전달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계엄 또는 국지전 또는 뭔가 군사적인 조치가 조만간 터질 것 같다. 그 위험 징후들이 계속 제보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 선배님 자꾸 그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게 12월 3일이에요. 네. 근데 나경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주당이 뭐 계엄을 방조해요? 김민석 의원도 계엄 얘기 몇 번 했다가 당시에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하는 약간 바보 될 뻔했죠. 네. 그랬어요. 네. 예, 그게 현실이었고 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통일교가 왜 쓸모도 없는 DMZ 인근에 1,200만 평이란 땅을 사고 네. 거기에 유엔 아시아 사무소가 거기 왜 옵니까? 유엔 아시아 사무소 건립부지를 하고 김건희에게 청탁을 하고 김충식에게 찾아가서 개발 계획을 도와달라고 하고 예. 그 개발 계획에는 국가에서 국정원이 도와주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딱 적혀 있습니다. 일단은 요 되게 멀리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가 예. 그만큼 이제 오래전부터 통일교와 연결고리가 있었고 그렇죠. 그 증거들로 지금 이런 것들이 증거들이 있다고 하나의 주장하시는 퍼즐처럼 거잖아요. 네. 모자이크의 한 조각들처럼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서 이건 단순히 특정 뭐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네. 경제적 자산 증식을 도와줬던 브로커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고 네. 또 하나는 노상원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잠깐, 근데 그림이 이렇게 너무 큰데. 네, 사실 이럴 것 같았으면 통일교가 굳이 뭐 이렇게 권성동이라든지 뭐 그렇죠. 윤영호가 이렇게 뭐 건진이라든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로비를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거의 지금 그렇죠. 이렇게 보면 운명 공동체처럼 보이는데 같이 움직인 거고요. 더 놀라운 거는 양평고속도로 변경 있죠. 그것도 김충식이 2005년도에 최초의 고속도로 라인을 그립니다. 2005년? 2005년에 이미 이 사람은 굉장히 롱 플랜을 짜는 사람이에요. 롱텀 플랜을. 예? 2005년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니 그때는 뭐 윤석열이 뭐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뭔가 투자를 위해서 시도를 했던 것 같고 그때는 네. 예. 그러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검사 라인을 붙잡고 가면서 윤석열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걸 배경으로 더 큰 자산 증식의 계획들을 세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재밌는 게 그때 그 고속도로 라인의 그 그림 주변에 이제 김건희와 최은순 그다음에 차명 계좌로 땅들을 사게 합니다. 김충식이. 그리고 용문산 뒤에까지 토지 정비 작업을 해요. 네. 용문산 뒤쪽까지. 나중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용문산 터널을 통해서 동홍천까지 고속도로가 갈 거다. 그래서 토지를 다 사들여요. 거기를 네. 정비를 하고 네. 그 땅의 사이사이에 통일교가 땅을 삽니다. 그래요? 예, 수십만 평. 아, 그거는 팩트 체크 되신 거예요? 팩트 체크 된 거예요. 서로 계속 이렇게 엇갈려서 땅을 사서 그 뭔가 덩어리를 같이 그림을 계속 같이 그래요? 그려온 정황이 아니고서는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하긴 너무나 놀랍고요. 그래서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윤석열이 대선 가도에 길을 열어주고 친윤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하는 일정의 플랜들이 괜히 돈을 쓰는 일은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김충식의 그림이 과연 뭐였겠느냐. 그리고 1900년대 말에 네. 2000년도 직전에 노상원이 당시에 여러 가지 진급의 어려움을 겪을 때 노상원을 성우회의 극우 성향의 장군 출신들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성우회 멤버들과 연결시켜준 게 김충식이에요. 김충식이. 김충식 그리고 포레스트 나서 검프예요, 진짜. 김충식이 노상원을 성우회와 연결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2003년도가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노상원이 해외 유학을 가는데 정보 장교였잖아요. 예.
아무도 가지 않는 일본의 천리교에서 운영하는 델리 대학교를 선택을 해요. 노상원이. 예, 델리 진짜요? 대학교. 예, 델리 대학교를 갑니다. 그럼 팩트겠죠. 2003년에 예. 팩트입니다. 2003년? 이건 일요시사 뉴스에서 특집으로 다 다뤘잖아요. 예. 그 담당 기자가 이걸 확인하느라고 일본에 6번인가 출장 갔다 왔대요. 예. 다 팩트 체크 된 거예요. 노사원이 왜 델리 대학교를 가느냐? 거긴 장학금 지원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누군가가 돈을 대준 거겠죠. 예. 근데 이 델리 대학교가 김충식하고 아주 연관이 또 깊습니다. 여기가 몽유도원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네. 이걸 지금 찾아오는 프로젝트를 김충식이 하고 있었잖아요. 일본 천안과하고 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김충식이 또 묘하게도 2003년 노상원이 일본에 가 있는 시기에 본인도 일본에 가 있습니다. 예. 그 그리고 2000년대 노상훈과 가까웠던 동료 장교들의 증언에 의하면 예. 노상훈이 델리 대학교 갔다 와서부터 사람이 이상해졌대요. 갑자기 주술에 대한 관심, 무속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러고 나서 2015년에 김충식이 대규모 전시회를 엽니다. 대형 전시회를. 김충식이? 예. 2015년이요. 김충식이요. 네. DMZ 평화의 전인지 뭔지 아는 엄청난 전시회를 또 본인이 엽니다. 예. 그런데 이 김충식의 전시회에 노상훈과 성우의 또 하나의 출신 장성들이 큰 돈을 후원을 합니다. 또 그 후원금 봉투 안에서 하나의 수첩들이 나오는데 그 수첩이 뭐냐면 계엄 관련 학습서입니다. 2015년에. 아이 설마요. 설마 아니죠. 추미애 의원이 상임위 그 회의 때 다 이거 사진 자료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헌법 조항 중에 계엄과 관련돼 있는 조항들만 따로 모아서 빨간 책자를 만들었고 그 뒤에 김충식의 자필로 뭐라고 써 있냐면 국회를 대신하는 뭐 통일 주체 무슨 회의인지 뭘 만드는 내용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같은 뭐 거. 그런 걸 한다는 게 메모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15년 16년은 박근혜 탄핵 시기예요. 예. 그때도 사실 군은 계엄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준비를 했어요. 그런 뉴스가 있었죠. 무산이 예, 됐죠. 예, 예. 노상훈은 그때부터 성우의 하나의 전직 장성들, 자신들은 국가의 군인이 대한민국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 그거를 자신들이 불법을 했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불명예스럽게 퇴진됐기 때문에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지금도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과 김충식과 노상훈이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고, 그게 지금의 내란 계엄이다라고 하는 기획과 무관하냐? 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당연히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불만을 갖고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통일교는 어쨌든 일본에서 입지가 좀 좁아진 뭐 최근의 상황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 뭔가 큰 비즈니스를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 욕망이 또 하나가 크게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권을 잡고 나라를 어떻게든 뭐 해보려는 또 윤석열 김건희의 또 욕망이 있는 건데 그 핵심 고리에 김충식이 연결자 이렇게, 역할을 한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예.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거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특검도 이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련 자료들이 특검에 이미 다 넘어가 있고. 근데 이거는 근데 더 많이 사실은 퍼즐이 맞춰져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우리 아주 옛날부터 김충식이 이런저런 일을 했을 수는 있으나 이제 이번 계엄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느냐, 정말 본인이 활동을 해가지고 막 노상원이랑 윤석열이랑 다 엮어줬느냐, 이건 완전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또 밝혀져야 될 대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적어도 윤석열, 김건희와 노상훈을 누가 연결시켜줬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네. 네. 추정해 볼 수는 있죠. 원래는 예. 김용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때 김용현, 노상원과 성우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데 증거시 김충식이 김충식이다. 깊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언도 있습니다. 만물 충식설인데 그러면 요거 두 가지만 예. 더 우리가 시간이 좀 네, 네. 모자라서 여쭤보면 그 이제 이재명 대표 당시의 피습에서도 또 김충식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는 관련성을 좀 어디까지 지금 파악하셨나요? 특검에서 조사를 이제 하고 있을 텐데 네. 좀 더 심층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단초는 뭐냐면은 김충식이 다이어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 손목사 아산 배방면 부동산 7억이라는 메모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그 김진성 테러를 했던 김진성이 아산 배방면에서 부동산을 한 사람이죠. 예. 부동산을 한 그건 뭐 사람이에요. 알려졌죠. 그다음에 김진성이 테러 현장으로 갈 때 차량 이동을 도와준 게 세계로 교회 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손현보 목사가 세계로 교회잖아요. 네. 그죠? 그럼 손현보 목사하고 김충식은 어떤 관계가 네, 있느냐? 네. 이것도 하나의 궁금증이었어요. 예. 네. 몇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아. 국가조찬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예. 극우 성향의 예. 목사님들 모여서 정치인들하고 하는 김충식이 국가조찬기도회의 서울 동부지구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회하는 행사 보면은 김충식이 메인 중심에 서 있는데 옆에 황우여 씨가 서 있고 옆에 안창호 지금 인권위원장 이런 분들이 네, 같이 네, 사진을 다 찍습니다. 독실한 분들이네요. 예. 네. 그럼 손현보 목사가 국가조찬기도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본인들 같은 멤버예요. 예. 그리고 놀랍게도 손현보 목사가 반복적으로 예배를 하는 과정의 설교 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연단에서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냅니다. 그리고 계엄이 있기 한 달 전에 네. 서울에서 대규모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립니다. 네. 한 달 전에 예. 그 자리에 윤석열이 와서 뭐 축사를 하든가 합니다. 그 자리에 박완수 계엄사령관이 가서 앉아 있습니다. 박안수요. 아.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 손현보 목사와 김충식은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지점들이 밝혀졌고 네. 김충식의 다이어리 안에 나와 있는 세계로교회 손목사 아산 배방면 7억이라는 얘기와 네.
김충식이 김건희 최은순의 최초의 대형 자산을 축적해 준 게 아산 배방면이에요. 아 땅을 사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그렇죠. 거죠? 개발 정보를 김충식은 법조 브로커이기도 했으니까 네.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거기가 개발된다라는 정보를 확보를 먼저 했고 그 확보를 한 다음에 법원에 경매 물건 들어와 있는 경매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윤모 판사로부터 받아냈고 네. 그걸 통해서 30억의 헐값의 경매 물건을 개발지구에 한 다음에 139억의 보상을 받아서 100억대의 시세 차익을 올리게 해줍니다. 그래요? 그게 그 예. 땅이에요? 그 윤모 판사의 부인과 같이 투자했다는 땅이 그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다른 건이에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아, 그건 저구나. 최은순이 소송 들어갔을 때, 아, 정대택 씨랑 정대택 씨와의 소송할 소송일 때, 아. 그때 윤남근 판사죠. 네. 윤남근 판사가 갑작스럽게 최은순 손을 무죄해주고 들어주면서. 정대택 씨 법정 구속시키고. 김충식 씨는 윤남근 판사와 오랜 인연이라고 저하고 얘기했습니다. 아. 예. 하지만 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럼 왜 윤남근 판사의 부인으로부터 23억을 받아서 그린벨트를 공동 소유하고 그린벨트 해제시키고 군부대를 이전시켜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옮긴 건 연관성이 없냐? 다 연관성이 없는 얘기랍니다. 내가 아, 윤 판사와 주장은- 친한 것과 그 친분 관계에 의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바와 그 다음에 그 부인과 공동 토지로 막대한 이익을 옮긴 거는 다 우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의 주장. 지금까지 있었던 네, 얘기를 좀 네. 너무 커가지고 정리해 보면 네. 방금 있었던 그 이재명 대표 당시 테러 시점 사실 2024년 1월이잖아요. 네. 근데 계엄은 2024년 말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찾아보니 이 소년보 목사와 네. 이제 극우 세력들과 김충식 씨가 같이 모일 만한 그 예. 일들이 있었다, 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예. 정도 지금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최근에 여기 특검법에 못 놓지만 새로 지금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 예. 리박스쿨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제보까지 받았습니다. 리박스쿨이요. 근데 그거 했을 거기가 것도 지금- 같습니다. 예, 리박스쿨에 모르겠으나. 관여하고 아니 근데 그다음에- 어쨌든 돈이 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7억이라는 그렇죠. 돈이. 네. 근데 예. 그 사람 현재 잡힌 사람 예. 그 사람의 주변이나 그 사람 뭐 계좌나 뭐 어디로든 그런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개인 정보에도 관련된 이야기니까 예. 그거는 수사 단계에서 밝혀내야 될 문제죠. 현재까지 확인된 건 없지만 마지막 하나 예. 이거 네.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네. 이제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 이렇게 계엄 후에 4월 7일에 만났다라는 지금 제보들이 돌고 있잖아요. 예. 그럼 김충식 씨랑 전화 한번 해보셨나요? 김충식 씨요. 네. 예, 전화했는데 네. 아니다라고 제가 부인을. 직접 한 건 아니고 다른 이제 기자가 전화를 했는데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하죠. 네. 예, 뭐 김충식 씨야 저한테는 예를 들면 그 자기 메모장에 있는 310kg 말레이시아산 55kg 1차라고 하는 것도 이게 마약으로 보이는데 네.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과 연루된 거로 보이는데 네. 이거 본인이 쓴 거 맞냐 그랬더니 본인이 쓴 거 아니라 그랬는데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또 그걸 보여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내 글씨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약이 아니라 이건 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필리핀인가 어디서 다 뺏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금이어도 문제죠. 310kg 금이면은 480억 현 당시 시가로. 그래요. 예. 근데 아무튼 요거 관련해서는 본인이 부인한다 정도까지고 이제 추가로 확인된 대목은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는 거죠. 네, 네. 예. 네 명이 만난 거는 지금 강력히 의심하고 계시지만 뭐 확실한 건 아직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당시에 그 네 명이 만났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조희대 대법관이 예. 자기가 어쨌든지 간에 대선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서영교 의원이 그거를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배경은 서영교 의원이 깜짝 놀라신 게 이 제보를 받기 전에 네, 네. 다른 제보를 또 받으신 거예요. 네. 두 가지의 내용이 일치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야기한 거고 그 이후에 조희대 대법관의 행보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됐던 사건이죠. 네, 네, 네. 근데 2부에는 오경미 대법관이 있었던 거고 네.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전원회의로 가져간 거로 해버렸다. 보여지고 네. 그거를 어쨌든지 간에 공판 서류들도 제대로 보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제보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고 볼 만한 여러 정황들이 있는 거죠. 네. 예. 야, 우리 의원님도 이거 그 그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하시기가 쉽진 않으시겠어요. 워낙 사이즈도 크고 몇 또- 개월 걸렸어요. 예. 근데 너무 이렇게 믿겨지지 않아서. 근데 이렇게 굉장히 정리는 차분히 잘해주시네요. 정리를 네. 해주셔서 되게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물론 이제 이게 어디까지 팩트인지는 퍼즐이 너무 여기저기 있어서 이거 그렇죠. 사실은 그 채워야 될 대목이 많긴 많습니다. 네, 카테고리별로도 뭐 한참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법사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김충식 특검을 통과시켜서 하든가 네, 네. 아니면 현재 3특검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네. 수사 인원이 연장. 보강이 되면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근데 있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내용이 이게 어느 정도가 사실인 게 상당히 있으면 네. 이거는 기존의 어떤 특검보다도 더 큰 특검일 것 같은데. 그렇죠. 당내에서는 혹시 이거 특검 가야 되겠다는 그 공감대가 좀 있어요? 처음에는 설마 이랬어요. 어떤 처음엔 당을 제가 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김충식이 뭐 그냥 그 사람 개인 그냥 브로커인데 네. 그런 사람 하나에 대해서 네. 근데 나중에 사실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네. 언론들이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팩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게 뭐 하는 인간이야. 아. 그리고 통일교를 사실은 잘 몰랐죠. 네. 통일교를 잘 몰랐는데 이제 통일교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아. 통일교가 조선인이 만든 종교인데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는데 네. 배경이 뭐겠습니까? 정치를 등에 업었잖아요. 네.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는 일본 자민당 내에 통일교 출신 보좌관이 150명이 넘었대요. 그 정도로 통일교는 정치를 활용해서 세력화하는 것에 네. 아주 숙련돼 있는 어찌 보면 거의 정치 집단이다. 네. 이 정치 집단이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거는 단순히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소위 프로들을 통해서 작업들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역할을 김충식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 점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 진짜 하나만 물어봐. 네. 열린 공감 TV에서는 김충식을 우리가 많이 파봤더니 예. 사실상 별거 아니더라 이 사람. 예. 허풍만 있는 거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예. 입장이 다르신 거예요? 열린 공감이 아니라 뭐 유탐사라는 채널에서 그런 유탐사도 얘기 하는 그렇고, 건데 예. 근데 뭐 그런 판단은 특검이 지금 깜짝 놀래고 있는 마당에 그 자료들을 확보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전부 다 있다. PDF로 만들고 해서 특검에 다 넘겼고 특검 수사관들이 요청해 온 겁니다. 너무 사이즈가 크다. 이거는 한두 사람의 수사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겠죠. 전담팀이 붙어야 된다. 그리고 본인들이 실제 김건희, 윤석열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 게이트키퍼처럼 김충식이 꼭 나온대요. 알겠습니다. 네.